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휴가와 함께 이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입소문을 타고 시작된 부산형 워케이션 열풍이 이제는 전국을 넘어 글로벌한 입지를 다지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현재 부산 워케이션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영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TFT팀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TFT의 김영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워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워케이션은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법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워케이션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재택근무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근무 효율의 증가와 업무 강도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워케이션 사업은 대부분 사람들은 들었을 때 부산시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히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TFT팀에서 총괄 업무와 운영을 맡은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시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시가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하는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기업 유치나 기업에 있는 풀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올해 초에 부산시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개소한 이후 이 부산의 워케이션 사업이 폭풍 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전임 팀장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포부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들 또 지원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더 생겨졌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파트너 센터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거점센터, 위성센터의 조성에 있다 보니까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센터가 확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파트너 센터라는 의미는 복합 문화 공간, 커피숍, 호텔 라운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업무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1개의 지점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들께서는 이제 파트너 센터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부산은 국제 관광 도시로서 지정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워케이션의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 와카야마현이랑 MOU를 체결했고요.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워케이션을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 센터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위성 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이유 외에도 혹시 파트너 센터가 필요했던 이유가 더 있을까요? 부산은 지금 현재도 잘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업무 공간들이 더 조성이 되면 부산 전역으로서 15분 이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산 전 지역이 워케이션 성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이 사업이 15분 도시화의 사업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전 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15분 내에 워케이션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워케이션 사업이라는 게 사실 수요자가 있어서 사업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직장인들이 실제로 워케이션을 좀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당연히 많이 원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무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환경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스트레스까지도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실제 직장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워케이션을 경험해 본 직장인들은?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든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화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또 다른 변화는 저희가 프리랜서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네네. 기존에는 기업의 임직원들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네. 최근에는 프리랜서들이 문의가 많아서 계약서 증빙 자료만 있으면 저희가 참여까지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은 현재 부산시 워케이션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초기에 국내 워케이션의 중심이 되겠다는 전임 팀장님의 포부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현재 성과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달부터 홈페이지를 가동하면서 네.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기업 등록 수가 1,000개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회원가입 수가 2,000명 정도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워케이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약 1,200명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자들이 점차적으로 급속도로 증가가 있어 네. 저희도 다양한 피드백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해본 직장인 참여자들이 그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높이 평가하는 거는 업무 환경입니다. 네. 저희 거점 센터에서 저희 업무 환경을 근무하시면 이제 경치나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서는 숙박 지원입니다. 네. 저희가 1박에 5만 원씩 최소 5박, 최대 10박까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쉽게 숙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희한테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직장인 참여자 말고 이제 방금 앞선 답변에서 기업 1,0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기업들도 정말 만족도가 높죠. 그 이유가 직원들의 애사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퇴사율 같은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업무 강도가 줄어들어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충성도가 높아져서 기업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업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없나요, 그럼? 기업들의 걱정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비용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원금을 저희가 받음으로써 비용 네. 절감의 혜택도 있고요. 기업에서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이 가진 사무실 비용이든지 기업의 임차료, 사무실 비용의 절감으로써 임차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하기는 네. 어렵지만 지금 기업에서는 조금 크게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꽤 효과가 큰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저평가됐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평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거점센터 및 위성센터 근처에는 차이나타운을 제외하고는 크게 맛집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맛집 정보가 추가가 된다면 조금 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확한 데이터는 12월에 나오는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조금 내년도까지 네.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네. 그래도 12월 달쯤 되면 저희가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네네. 한 2,000명 정도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해주신 개선을 요구하는 평가들을 들었을 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현재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맛집들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한국판 미슐린 가이드라고 해서 블루 네. 리본 책을 발간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참여자들이 맛집 정보들을 공유를 통해서 리플렛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걸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산 워케이션 사업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 규모의 워케이션 관련 행사가 부산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 7일, 8일 날 바운스 부산이라는 창업 행사를 연계해가지고 워케이션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포럼에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네. 포럼은 크게 4가지 파트로 조성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서는 서울, 강원, 제주, 부산이 참여하여 공공의 워케이션의 지향점과 성과를 공개하였고요. 네. 둘째로는 민간 워케이션 생태계의 기회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워케이션 관계자들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워케이션을 주재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의 도입의 성공 사례 및 그리고 기업들의 좋은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일가 심에 대한 네.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강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가 워케이션 사업에서는 비교적 후발주자인 부산에서 열렸다는 게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워케이션 생태계 만드는 관계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간과 공공의 교류를 통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워케이션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울, 강원, 제주, 부산이 하나의 워케이션 협의체 구성과 그리고 지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이 워케이션 사업이 부산에서 특히 다른 지역의 워케이션과 비교했을 때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워케이션의 차별성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에서의 차별성은 네. 비즈니스는 부산에서라는 컨셉입니다. 아, 네. 다른 제주, 강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는 780만 명입니다. 780만 명의 인구와 그 다음에 부산에 워케이션 참여하시는 분들의 네. 교류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는 부산에서라는 컨셉을 저희가 도출을 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거점 센터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산 지역의 워케이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잘 네. 하고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국 8도에서 지금 워케이션 센터에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들 다양한 부처 쪽에서도 저희 쪽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번 포럼이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온오프라인에서도 화제성이 컸습니다. 평가들을 보면 정보와 재미 또 흥미를 모두 잡은 행사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산 스타트업 축제인 바운스 부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운스 부산이라는 행사는 스타트업스럽고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항상 역동적이고 빠른 변화에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산업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분위기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운스 행사와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바운스가 부산의 대표 스타트업 행사지 않습니까? 바운스와 연계해서 워케이션 포럼을 열었다는 건 부산시 워케이션 사업이 스타트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참여자 비중만 보더라도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구글 코리아, 직방, 마일, 리얼트립,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 등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만 네. 이 회사들도 예전에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는 가장 쉽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변화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이고 재미와 역동적으로 네. 일하는 자체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일종의 직간접적인 홍보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포럼 이후에 부산 워케이션 사업의 성장에 거는 기대가 있을까요? 워케이션은 새로운 근무 환경의 트렌드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리모트 워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부산은 국제 관광 도시인 만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워케이션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워케이션 협의체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워케이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이 워케이션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간으로서는 부산, 서울, 강원, 제주 이렇게 이번에 포럼에 참여했던 워케이션 기관 혹은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네 군데는 워케이션을
먼저 도입을 했고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서울과 강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체를 조성해서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워케이션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산 워케이션 사업이 나아가야 할지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 또 어떤 시도를 할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다양한 지역과의 네.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워케이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문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와서 워케이션에 참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각 지자체에 연계해서 협의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산시 워케이션 사업은 수익성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크게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생활 인구의 증가입니다. 네. 부산의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금정구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워케이션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부산이 정말 일하기 좋은 도시고 그리고 부산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면 스타트업 성지, 더 나아가서는 기업 유치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관광기업,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거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제가 올해 안에 좀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정한 요일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워케이션 데이라 해서 W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데이는 워케이션 데이, 웬즈데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요. 네네. 매주 수요일마다 네. 16시부터 18시까지 워케이션 오신 분들이 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 데이, 어떤 날은 직군별 데이, 어떤 날은 서핑 타러 가는 날, 네. 그리고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 지역에 있는 관광 업체들과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하는 요일을 잘 찾아서 가는 것도 또 재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관광으로 이어진다면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이벤트나 행사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패밀리 데이도 마련이 돼 네.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오면 남편분이나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러 가시고 아기들은 관광 체험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제 관광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미리 찾아보셔서 다 알고 오신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팀장으로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산 워케이션이 앞으로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으면 하는지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부산형 워케이션의 슬로건은 비즈니스는 부산에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있는 I가 부산에서의 A의 한 글자로 바뀌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액션으로 행동까지 이어지고 비즈니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정말 부산이 비즈니스의 도시, 스타트업의 도시로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워케이션 사업이 잘 정착돼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지역 간 또 국가 간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워케이션의 성지로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와 여건이 우수하고 자연과 문화적 자산과 같은 부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워케이션 시장을 누구보다 빠르고 넓게 선점하길 바라며 오늘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애쓰고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